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지수 회복을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여전히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금융시장의 불안 원인과 전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어제 금융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면은 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을 맞은 모습이었는데요. 시작은 2%대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결국에 코스피는 전날 종가보다 4.4%,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1년 11월 10일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고요. 코스피가 어제보다 더 큰 폭으로 내린 건 지금까지 단 5차례뿐이었습니다. 어제 증발한 시가총액은 65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은 더욱 높았는데요. 5% 넘게 급락해 7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상위 10위권 종목 가운데에는 액면 분할로 거래가 중지된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예. 자, 환율 시장도 크게 술렁였는데요. 상황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넘게 폭등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오른 건데요. 원화 가치는 지난해 9월 29일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 그리고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입니다만은 안정세를 되찾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상황을 보면요. 0.92% 오른 2149.06으로 계속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93%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710억 원가량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950억 원가량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대폭 반등이 다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왜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한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사실상 쇼크 상태였는데요.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세계 주식시장에서 나홀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또 애플, 페이스북 같은 곳을 기술주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실적 악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어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3.15% 떨어졌고요.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3.29%, 나스닥은 4.08% 폭락했는데요. 간밤에도 1에서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쇼크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주요국 증시가 모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국내 경제 상황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런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요 상장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까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내 경제 상황도 있지만 미국의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가 술렁이는 이유 근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2011년 5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이 국채에 대해서 다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식 명칭은 미국 재무부 채권이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대신에 채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기술주들의 연말 실적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기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같은 악재까지 있었고 이것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원인들을 보면은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증시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많긴 하고 또 미국 시장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포 심리로 하락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언급했던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1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연구원의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금은 과도하게 공포 심리가 작용한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럴 가능성도 적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은 레벨 다운된 박스권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 보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잡는 것이 현명할까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일단 대체적인 전망은 21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2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 문제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호재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 심리도 무시 못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섣부르게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